안녕하세요. 코드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수께끼 퀴즈를 푸는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는 지금까지 1차원 리스트만 사용해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차원 리스트를 사용해서 간단한 수수께끼 퀴즈를 푸는 문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세상을 모두 덮을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답을 아시겠나요? 자, 이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정답은 눈꺼풀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현재의 점수를 알려줍니다. 허수아비의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허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점수 이제 2점이 됐어요. 이런 형식의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을 2차원 리스트를 가지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함께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했던 방식은 1차원 리스트예요. 자, 예를 들어서 0, 1, 2, 3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제가 간단한 항목들을 넣어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한 이 리스트를 1차원 리스트라고 말해요.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리스트는 2차원 리스트입니다. 자, B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2차원 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2차원 리스트는 이렇게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리스트 내에 또 다른 리스트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형식을 2차원 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이 2차원 리스트도 똑같이 인덱스를 사용해서 출력해 줄 수 있는데요.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이죠. 0번째 인덱스를 갖는 값은 A와 B가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리스트예요. 자, 이렇게 B, 제로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A와 B가 나타나죠. 자, 이 중에서 만약에 저희가 A라는 문자만 출력하고 싶다면 자, 이 B0에서 또다시 인덱스로 A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 A 또한 이 B0의 0번째 인덱스죠. 그래서 0이라고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라는 문자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이 전체 B에서 이 D라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다면 먼저 B 리스트에서 첫 번째 인덱스를 찾아서 그 안에서 또 첫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주면 이 D라는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은 2차원 리스트를 가지고 수수께끼 퀴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제가 퍼즐이라는 2차원 리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안에 보면 두 가지의 데이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께끼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문제들을 따로따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담아뒀습니다. 자, 이 2차원 리스트를 for 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저희가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대로 한번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퍼즐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이 X를 가지고 오게 되면 자, 첫 번째 문항의 문제와 정답이 담긴 이 리스트가 X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각의 X로 들어오는 값이 두 개예요. 문제와 정답이라는 두 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바로 for 구문에서 x, y로 변수 두 개를 사용해서 적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리스트 내에서 항목이 3개라면 x, y, z 형식으로 3개의 변수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프린트 x와 y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f 스트링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x를 출력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똑같이 자, y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각 문항마다 분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자, 이제 프린트 함수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run 모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x는 문제만, y는 정답만 담기게 돼요. 자, 이런 형식으로
2차원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담겨있는 각 항목을 저가 이렇게 x, y 형식으로 필요한 수만큼 변수를 사용해서 출력시켜 줄 수 있어요. 이때 첫 번째 있는 바로 이 문제가 x에 담기고 두 번째 있는 이 정답이 y에 담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문제가 x, 정답은 y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퀴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퀴즈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프린트 x로 출력을 해줄 수 있겠죠. x가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내고 나서 저희는 유저 인풋을 받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풋을 받아서 유저 인풋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정답과 유저 인풋이 동일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때 바로 if문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저 인풋이 정답인지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정답은 y라는 변수 안에 담겨 있죠. 그러면 유저 인풋이 y와 같다면 그때는 정답입니다 라는 말을 출력시켜 줄게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틀렸습니다 라는 말을 띄우고 정답을 알려줄 겁니다. 정답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f스트링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형식으로 아쉽네요. 정답은 무엇무엇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정답이 바로 y이기 때문에 바로 y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줄게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스코어, 점수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점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위쪽에서 스코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정답인 경우에 저희가 점수를 1점 올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스코어를 1점 알려주고 그리고 정답인 경우에는 현재 점수는 해서 현재 점수도 알려줄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f스트링으로 바꿔서 자, 이렇게 현재 점수는 스코어 점입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가 모두 끝난 경우에는 전체 총 몇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췄는지 알려줄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로 f스트링을 사용해서 총 전체 문제의 수는 퍼즐의 항목수가 곧 문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len 퍼즐로 표현을 해줄게요. 자, 스코어가 저희가 맞은 개수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문제의 수는 len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수를 추출해 줄 수 있고요. 저희가 정답을 맞춘 문항수는 스코어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시켜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문제가 출제될 때마다 자,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한 칸씩 각 문제 출제될 때마다 분리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5번을 눌러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안녕을 5번 하면 하이파이브죠. 자, 이렇게 하면 현재의 점수가 표현이 됩니다. 자,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 아몬드죠. 언제나 한 짝만 끼는 장갑은 야구 장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점수가 계속 표현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문제까지 가게 되면 총 9문제 중에서 3문제 정답을 맞췄다고 뜨죠. 자, 이렇게 전체 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췄는지 그 결과를 띄워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수께끼 퀴즈를 푸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만든 수수께끼 퀴즈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공부 중인 문제들로 변형을 시켜서 적용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퀴즈 문제를 풀 때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